입학처 전관 조경연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 대학교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설명회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도 참여해 주신 만큼 꼭 이렇게 궁금하신 점이 속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설명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올해 서울시립대학교 입학전형이 달라진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울시립대학교는 정시 모집 인원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능 위주 전형 40% 이상으로 확대가 되었고요. 그리고 첨단 분야 학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인공지능학과와 융합응용화학과 이 두 학과가 신설이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설명드릴 전형 중에서 논술 전형의 경우에는 모집 인원이 감축되었으며 또한 무엇보다 되게 큰 변화인데 인문계열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전형 방법이 변경되었는데요. 작년까지 논술 60% 플러스 교과 40%였는데 올해부터 논술 70, 학생부 교과 30으로 전형 방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신설이라고 표현을 하고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작년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교과 전형을 계승한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달라진 점이 근데 좀 있어서요. 학교장 추천제가 도입이 되고 산출식이 조금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자격증 졸업연도와 학력의 제한이 대폭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저희 대학교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대학들에 다 공통사항일 텐데요. 재수생만 지원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삼수생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거나 그런 졸업 연도의 제한이 없이 대부분 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전형으로 올해는 그렇게 제한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원의 특별 전형이 교과 관영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지역균형 선발 전형으로 바뀌면서 바뀐 변화랑 비슷한데요. 그것도 또 나중에 추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이런 점들이 올해 우리 서울시립대학교가 전형이 변경된 점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그 주요 사항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시가 40% 이상, 저희는 지금 수시 54%, 정시 46% 정도의 비중으로 전형을 운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논술 전형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었는데 이게 폐지가 되고 지역균형 선발 전형으로 신설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인원수가 늘어났고요. 그 외에 실기 전형이나 정원의 특별 전형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한번 잘 봐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게 저희 대학교의 입시 개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대학이나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가려고 한다면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논술 전형, 두 번째 학생부 교과 전형, 그리고 세 번째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네 번째 실기 전형, 그리고 정시가 있습니다. 특히 이 실기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예체능을 뽑는 데 사용하고 있지만 외국어 특기자라든지 아니면 과학 특기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특기가 있는 학생들을 뽑는 전형을 운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저희 대학교에는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어느 대학이나 여러분들이 신입생으로 대학을 가시려고 한다면 편입은 얘기가 다르니까 제껴두고요. 그래서 논술, 교과, 종합, 실기, 정시 이 5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아마 이미 지금 현재 현역 학생들은, 고3 학생들은 3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 마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수시에 지원할 여러분들의 수시 성적이 나와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거를 결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 성적으로 어느 대학, 그 다음에 어느 학과를 갈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런 거를 선택하실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원하시겠다고 하면은 그 나와 있는 전형을 가지고 대부분 대학들에 다 올라와 있거든요. 성적 산출 프로그램에 넣어서 내가 대학마다 약간씩 좀 산출식이 다르고 그러니까요. 그거를 몇 점을 받을 수 있나, 그리고 이런 걸 대학마다 내가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 이런 거를 비교해 보실 수도 있을 거고요. 사실 수험생들한테 모두 똑같이 주어져 있는 거는 시간이 똑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좀 남아있는 시간이 어쨌든 좀 되거든요. 그 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작게는 대학 이름, 그 다음에 크게는 인생의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남은 시간에 굳이 이 5가지 전형을 전부 다 하실 건 아니잖아요. 예. 어차피 수시는 6장을 쓰시는 겁니다. 그 6장 중에서 내가 논술의 강점이 있나? 아니면은 내가 교과 성적이 이 정도면 충분히 학생부 교과로 갈 수 있나? 아니면 나는 서류와 면접에 강점이 있으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을 갈 거야? 아니면은 뭐 나는 그냥 수능을 되게 잘 보니까 정시로 갈 거야? 이런 거는 누가 선택해 주는 건 아니지만 본인이 판단을 해서 더 본인한테 더 유리하고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이 5가지를 전부 다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내가 지금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대학을 그러니까 물론 뭐 이렇게 학생부 교과 전형 6장 중에서 학생부 교과를 4개를 쓰고 학생부 종합 2개를 쓴다고 이런 식으로 쓰실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학생부 교과 올인을 하실 수도 있고 이럴 텐데, 어쨌든 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을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면은 사실은 지금부터는 뭘 준비하면 될까요? 어차피 지금 이미 교과 성적은 다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하셔야 될 거는 수능 최저력 기준을 넘기는 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수능 준비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논술 전형으로 갈 거다. 그럼 마찬가지로 수능 교과는 이미 나와 있는 상태니까 남은 기간 동안 논술 준비를 하시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모든 전형을 다 준비하려고 하면 사실 그거는 굉장히 좀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전형을 주로 선택을 해서 어느 대학을 지원할 것인가. 게다가 또 사실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해도 대학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뭐 정성평가 요소가 조금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비교과가 들어간다거나 그런 대학들도 있고, 저희 대학은 또 다르기 때문에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거를 꼼꼼히 비교해 보셔서 어느 대학에 어느 전형으로 지원할 것인가, 이제는 그런 걸 결정할 때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그저께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 똑같은 얘기하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시니까 어쨌든 결국 좀 같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 작년 경쟁률이 68대 1이었어요. 이거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개요를 말씀드렸는데 이 전형 방법에서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이 전형은 이런 방법들을 쓴다는 거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9월 10일부터 원서 접수를 시작합니다. 아까 좀 시간이 좀 남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아마 사람마다 좀 각각 다를 거예요. 한 이제 2달보다 좀 더 안 되게 남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로 입시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이지만 이 기간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저희 대학교의 논술의 특징은 되게 빨리 본다는 겁니다. 10월 9일날 논술을 봐요. 사실 저희보다 먼저 논술 보는 대학은 이렇게 뭐 아마 신촌에 있는 그 Y모 대학 정도일 거고요. 대부분의 학생이 논술 전형이 이렇게 수능 이전에 보는 대학이 있고 수능 이후에 보는 대학이 있는데 저희 대학교는 수능 이전에 보는 대학입니다. 자, 수능 이전에 대학에 논술을 보면은 수능 이전에 논술을 보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수능을 보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을 보기 전이고, 게다가 또 저희가 되게 논술을 일찍 보는 편이기 때문에 이 아까 보신 이 68대 1의 이 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전부 다 뭐 실질적으로 경쟁을 한다는 얘기는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만약에 저희 대학교 논술을 보러 오시면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논술을 보러 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당황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원래 그런 논술이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 대학교의 또 특징이라면 전형료가 없다는 겁니다. 저희 대학교에 지원하실 때 따로 저희는 그러니까 돈을 내실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입학을 하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입학하실 때도 입학금을 따로 받지 않습니다. 말 나온 김에 저희 대학교 하면 아마 많이 그 등록금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사실 오늘은 이렇게 전형 관련해서만 설명을 드리려고 해서 딱히 학교 홍보는 안 할 건데요. 그냥 논술 얘기가 나온 김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대학교 등록금은 사실 반값 등록금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반값 등록금이 아닙니다. 저희 대학교 인문학과 같은 경우에 대략 한 학기에 한 105만 원 정도가 저희 등록금이거든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사립대와 비교하면 저희는 반값 등록금이 아니라 쿼터 등록금입니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등록금이 되게 싸고 이렇게 전용료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전용료가 없기 때문에 한 번쯤 논술을 그러니까 좀 경험해 보고자 뭐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논술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논술은 1교시, 2교시로 나눠서 볼 겁니다. 예, 10월 9일은 토요일이고요. 예, 그래서 1교시는 공과대학에 먼저 시험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 2의 경우에 나머지 공과대학 이외의 다른 학과들을 지원하신 분들이 논술을 보게 되겠습니다. 물론 그 1교시, 2교시로 나눠서 보다 보니까 1교시와 2교시의 문제는 다르게 나갈 거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공과대학 관련은 뭐 이렇게 그러니까 공과대학에 맞는 문제가 나온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시험범위나 이런 거는 다 공통되어 있으나 일단 그냥 한꺼번에 뭐 많은 인원들을 볼 수가 없다 보니 이렇게 두 개로 나눠놨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서 접수를 한 다음에 나중에 수능 치시고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원서 접수하시고 논술 치신 다음에 합격자 발표를 하시면 되고요. 왜냐면은 그 두 전형 다 다단계 전형이 아니고 1단계 전형이기 때문에 그런 간편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기 전형의 경우에는 이렇게 학과별로 실기고사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디자인학과의 경우에는 또 이렇게 면접이 11월 27일 날, 이것도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2단계 합격자에 한해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일단 일정을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하나하나 전형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논술 전형입니다. 아까 보셨겠지만 총 77명을 뽑고요. 논술 전형은 원래도 자격 요건에 따로 이렇게 제한이 없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그냥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이 된 학생의 경우에는 모두 다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할 때 중요한 평가 요소는 이 논술로 평가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문계열은 올해부터 폐지가 되었습니다. 저희 대학교의 논술은 소리 논술로 과학 논술이 없습니다. 소리 논술로 내문항이 나오고요. 2시간 동안 논술이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논술 전형의 이 요소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논술이 작년에 60% 교과 40%였는데 올해에는 논술이 70% 교과 30%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교과란 그냥 정량적인 교과 점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희 논술의 출제 범위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그러니까 뭐 대학교 수준이나 대학원 수준으로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출제 범위의 말하자면 시험 범위라고 할 수 있죠. 이 범위는 수학, 수학1, 수학2, 확률과 통계, 미적분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이따가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부터 논술 전형으로 지원하실 분은 논술 준비를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논술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기출문제입니다. 사실 저희는 작년까지는 인문 논술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인문 논술도 없잖아요. 그러면 자연 논술, 아까 소리 논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소리 논술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수학 문제를 푸는 거고, 그러면 결국 그 풀이 과정과 답이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와 있는 기출 문제들을 풀어보시면 이 학부가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해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이고, 뭐 난이도라든지 아니면 그리고 또 문제를 풀면서 또 여러 가지를 정보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도 마찬가지고 다른 전형도 마찬가지지만은 여러분들이 입시를 준비하시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학부모님들과 수험생들께서 입시를 준비하시겠다고 한다면요,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과 그 학과에 대해서 아는 게 일단은 중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입시를 시작하실 때는 가려고 하는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는 꼭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 생각보다 많은 정보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 논술 기출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합격자 성적이라든지 그냥 뭐 모집 요강도 빼놓을 수 없겠죠. 그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저희 대학교도 여기 입학처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기출문제를 한번 꼭 보시기 바라고요. 넘어가기 전에 이 논술 전형의 또 중요한 특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논술만 보시면 돼요. 가끔 그러니까 논술 전형 지원하는데
그럼 수능 봐도 돼요? 안 봐도 돼요? 라고 물어보는데 저희가 그 뭐 수능을 봐라 말아라고 답변 드릴 수는 없지만 논술 전형에서는 수능에 대한 요기에는 없기 때문에 수능을 안 보셔도 논술 전형은 상관은 없습니다. 자, 예시를 들고 왔어요. 예. 참고로 이 예시는 저희가 올해 모의논술을 시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모의논술이 개인 자격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학교별로 신청해서 받는 거였는데 학교 자격으로 하지 못하고 개인 자격으로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이 모의논술 문제와 그 풀이 과정에 대해서 풀이 예시에 대해서 올려놨습니다. 네, 자, 그래서 보시면 어쨌든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네,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고 여기 배점이 있죠. 논술이 70%라고 했고 교과가 30%라고 했는데요. 이게 만점이 1000점이에요. 1000점 중에서 논술이 700점인 거고 교과가 300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700점의 배점이 각각 다릅니다. 1번부터 점점점 배점이 커집니다. 그런 특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의 문제를 물론 지금 이 문제를 지금 보시고 있는 학부모님들 뭐 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예시 답안을 드립니다. 근데 이 예시 답안을 또 보여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이게 그냥 단순히 수학 문제 풀이가 아니라 논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논술장에 오셔서 그냥 이 답만 딱 적고 나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 답을 얻기 위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답을 냈다라는 거를 거기다 써주시는 게 수리 논술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예시 답안이고요. 네. 풀이 과정은 수학이라는 건 어쨌든 풀이 과정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풀이가 다른 풀이 과정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근데 거기서 중요한 점은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를 충족하시면서 푸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 논술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이 문제가 요구하는 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구하는 바에 맞게 푸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 유형도 그냥 문제풀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검증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한번 잘 보시고 그 문제에서 원하는 바를 맞춰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시라면 제가 아까부터 계속 기출문제 풀어보라고 하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여기 이렇게 예시답안도 있으니까 본인이 어느 정도 내가 몇 점 정도 나왔는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뭐 정확하게 가늠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이렇게 배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점수를 토대로 여기는 지금 저희가 지금 전형 전체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희 대학교도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입학 통계라는 그 항목에 가시면 작년 합격자 평균이 다 올라와 있어요. 내가 이 과에 입학을 하려면 논술 점수가 몇 점쯤 나와야 되는가라는 거를 가늠해 볼 수 있고 내가 풀었을 때 그러면 내가 이게 378점이 평균보다 높네 낮네라는 걸 보고 지원할 뭐 의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아까 학생부 교과 등급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교과 정량평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 학생부 교과가 어느 정도의 실질적으로 영향력이 있냐 이런 거 되게 많이 궁금해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모집 요강을 보시면 반영 점수가 나와 있는데요. 1등급을 100으로 쳤을 때 5등급까지 96점이, 그러니까 4점이 차이가 납니다. 5등급까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거는 아니지만 아마 다른 학교랑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많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결과를 봤을 때 학생부 교과 등급은 이렇게 3.69이고, 평균은 3.69이고, 논술 점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과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유형의 학생이든 고등학교 졸업 자격만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근데 나는 예를 들어서 뭐 검정고시라든지 아니면은 뭐 해외고 출신이라든지 이렇게 성적 산출이 안 되는 사람인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런 경우에는 비교 내신을 적용합니다. 비교 내신은 예를 들어서 계열별로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 동일한 논술 점수를 받은 사람이 논술 점수를 동점으로 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한 명일 수도 있고 다수일 수도 있는데 그 다수의 평균 교과 점수를 반영합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비교 대신 대상자의 경우에는 논술 점수를 높게 받으면 높게 받을수록
교과 등급은 근데 그거는 사실 높을지 낮을지는 잘 모르는 거죠. 왜냐면은 그 논술 점수의 그 동점자의 학생부 교과 성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비교 내신을 적용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논술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논술에 대한 질문은 이 세 가지인데요. 아까 보여드린 그 수리 논술 저희 그 범위에서 기하 과목이 왜 빠졌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사실 작년에도 기하는 없었고요. 공통 과목이나 기본 과목만으로도 이 학생의 충분한 그 수학적인 역량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고요. 그리고 그에 더해서 어쨌든 기하 과목을 넣었을 경우 좀 많이 부담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이고자라는 그런 의도로 수리 논술 범위에서 기하가 빠져 있는 겁니다. 사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통 과목과 기본 과목으로 충분히 그 학생들의 수학적인 역량을 확인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기하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그러면 반대로 왜 확률과 통계는 왜 들어갔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이거는 그 확률과 통계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과목이죠. 공통 과목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학, 수학 1, 수학 2, 확률과 통계, 그 다음에 미적분 이렇게 5가지가 이제 수리 논술 범위에 속하는데요. 그러면 그 범위에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나온다라거나 아니면 반드시 나온다는 건 아닙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범위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그게 뭐 이렇게 확률과 통계 하나, 뭐 수학 하나, 뭐 수투 하나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융합해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냥 어디까지나 범위를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낼 겁니다. 저희가 그 이상의 뭐 이렇게 상급의 그런 문제를 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고교 교육과정에 충실하셨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나갈 겁니다. 네. 그리고 올해 수리 논술 출제 경향이 어떻게 될까라고 물어보셨는데 아까 보여드린 게 그 모의 논술 올려놨다고 했잖아요. 그런 모의 논술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모의 논술 문제를 한번 꼭 풀어보시고 올해 이런 식으로 좀 출제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실제 면접에서는 그 모의 논술은 모의 논술이기 때문에 실제 면접에서는 달라질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오겠구나라고 그냥 가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사실 올해 좀 작년에 비해서 변화가 좀 많은 전형이에요. 일단은 지원 자격부터 말씀드리면은 추천을 받은 자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각 학교당 4명씩 추천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추천을 받은 사람들만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 능력 응시자라는 거는 여기 보시다시피 최저학력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최저학력 기준 같은 경우도 작년에 비해서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3개 영역에 등급한 8 이내였는데 3개 영역에 등급한 7 이내로 조금 최저학력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달라진 점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교과 산출 시기 바뀌었습니다.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 전형 방법이 다른 게 없어요. 그냥 학생부 교과 100%입니다. 이렇게 사실 교과 전형이라고 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면접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정성평가 요소가 들어간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비교과 요소 출결이나 봉사 이런 게 들어가는 대학들도 있는데요. 저희는 그냥 계속 꾸준히 학생부 교과 순수히 학생부 교과 100%로 정량 평가를 하고 있고요. 정량 평가라고 하는 거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런 정성 평가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정량 평가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1등부터 100등까지 그냥 이 교과 성적으로 줄을 세워서 그 중에 이제 그 모집 단위에서 뽑는 인원만큼만 뽑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이게 세특이라거나 아니면 진로 방향이라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활동이라거나 그런 거는 이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학생부 교과만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근데 그 교과 반영식이 작년에는 저희가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를 반영한 Z점수라는 거를 사용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 Z점수가 안 쓰고요. 그냥 전학년 전교과의 등급 석차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산출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그리고 또 이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서 또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거거든요. 예, 인문 계열의 경우에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목 70%와 그 외 과목 30%로 반영을 하고요. 자연 계열의 경우에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과목을 70%, 그 외 과목을 30%로 반영을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인문 계열, 자연 계열이라고 함은 올해 고3들 같은 경우에는 2015 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문이과가 융합이 되었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은 지금 문과 이과가 없습니다. 근데 그럼 이 인문계열, 자연계열이란 뭐냐 하면은 우리 대학교 지원학과 기준으로 인문계열에 속하는 학과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목을 70%를 반영하겠다는 거고요. 예, 우리 대학교 학과 기준으로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과목을 70%를 반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또 궁금한 점이 예를 들어서 나는 되게 과학 과목을 많이 들었는데 인문계열에 지원을 할 거다.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은 나는 사회 과목을 몇 개 들은 게 없는데 과학 과목은 어디로 가는 거냐? 예, 그 외 과목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사회 과목을 적게 들었던 많이 들었던 그 사회 과목은 사회 과목으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반대로 나는 사회 과목을 되게 많이 들었는데 자연계열에 갈 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경우에는 사회가 그 외 과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또 한국사는 어디에 속하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국사는 사실 자연계는 어차피 그 외 과목에 속하니까 상관이 없고요.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사회 과목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과목이 국어인지 영어인지 수학인지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시는데 그거는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예, 교육부에서 지정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요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그 교과 편제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것까지 안 가셔도 수험생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학부모 여러분들이 학생부를 보시면 그 앞에 교과라고 해서 이게 국어인지 영어인지 이렇게 편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 편제대로 집어넣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목을 더 잘하셨으면은 더 유리할 것이고요. 만약에 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목을 다른 이 그 외 과목보다 더 못 보셨으면은 더 불리할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등급 석차를 반영한다는 얘기는요. 전학년 전교과에 등급 석차가 있으면 반영하고 등급 석차가 없으면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에 대해서 많이 또 여쭤보시는 게 진로 선택 과목은 반영이 어떻게 되나라고 많이 여쭤보시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우리 대학교에서는 학생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서 진로 선택 과목은 반영 기준이 아닙니다. 진로 선택 과목이어도 등급 석차가 있는 경우에는 반영을 할 거고요. 등급 석차가 없으면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특목고 학생들의 이렇게 전문 교과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등급 석차가 있으면 반영을 하고 등급 석차가 없으면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경우에는 인문계열의 경우에는요 수학은 그냥 셋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탐구도 사회하고 과학 중 하나 아무거나 보셔도 되고요. 상위 한 과목만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수험생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더 잘 나온 과목을 알아서 잘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세계영역의 등급합 7 이내고요.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수학에서 확률과 통계가 빠집니다. 우리 대학교 자연계열 학과에 지원하실 거면 이 지역균형 선발위원으로 지원하실 거면은 수학을 미적분과 기하 중에서 반드시 하나를 택해 주셔야 되고요. 탐구의 경우도 과학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탐구, 자연계열을 보실 거면 꼭 과학탐구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세계영역의 등급합 7 이내입니다. 따로 이렇게 수학 필수라거나 그런 거는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죠. 한국사 미응시시 불합격 처리합니다. 네. 자, 그래서 사실 성적이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이것도 말씀드렸다시피 입학처 홈페이지 입학 통계에 가시면 각 학과별로 합격자 평균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제 전체 평균이고요. 전체 평균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2.19 정도 되고요.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1.85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는 Z점수를 사용한 점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는 그냥 단순히 합격자의 성적을 단순 평균을 낸 거라서 사실 실제와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점은 이랬고요. 최저점은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몇 점인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이게 저희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의 첫 대문인데요. 이 대문에 보시면 수시 모집 학생부 성적 산출 프로그램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성적 산출을 할 수 있는 그곳으로 이동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형별로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런 식으로 산출하지 않습니다.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역균형 선발전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릴게요. 나머지 가족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학생부 편제에 따라서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미적분은 과목 이름이 미적분인데 수학에 속하는 거예요. 그게 앞에 보면 교과에 수학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사의 경우에는 사회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인문 계열의 경우에는 국영수 4, 자연 계열의 경우에는 국영수 과로 저희가 반영을 할 거고요. 70%를 반영할 거고요. 인문 계열의 경우에는 과학이 나머지 과목이 될 것이고 자연 계열의 경우에는 사회가 나머지 과목이 될 것입니다. 그 외에 전 학년 전 교과를 반영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보면은 국영수사 이외의 과목을 반영하지 않나요? 아니요, 반영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과목, 기술과정이라든지 한문, 그 다음에 제2외국어 이런 것도 등급이 있으면 다 반영을 합니다. 등급이 없으면 반영하지 않아요. 그리고 진로선택 과목은 왜 들어가지 않나요?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거는 저기 어디 가나 이런 거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진로선택 과목을 안 넣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사실 재수생 같은 경우에는 진로선택 과목도 등급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거는 진로선택 과목이지만 등급이 있기 때문에 반영이 됩니다. 하지만 올해는 사실 진로선택 과목은 등급이 안 나오고 성취도도 나오기 때문에 아마 반영이 안 되겠지만은요. 어쨌든 그 진로선택 과목이 올해는 반영 여부 기준이 아니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요. 특정 학기가 진로선택 교과와 전문 교과라고 구성되어서 내신 등급 산출이 되지 않는다면 지원 불가능한가요? 되어 있는데 요거의 경우 이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3학년 1학기까지 모두 성적이 있어야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적이라 함은 성취도 성적까지 포함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등급 산출은 되지 않지만은 3학년 1학기까지 전부 다 정규 고교 과정을 밟으셨으면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3학년 예를 들어서 주로 3학년 1학기 때 진로선택 교과의 비중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진로선택 교과로만 돼 있는 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학교는 3학년을 전부 진로선택 교과로 만들어놨다고 해서 그 학생이 지원을 못하는 건 아닌 거죠. 그리고 저희는 학년별 비중은 따로 없거든요. 그냥 전학년 전교과에 석차 등급이 있는 과목을 등급 산출을 할 겁니다. 그리고 3학년 1학기 성적이 모든 과목에다 성취도 평가로 등급이 나온다. 바로 나오네요. 저희 학교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3학년 1학기 성적은 그냥 산출이 없는 겁니다. 산출이 되지 않습니다. 없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원이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이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라고 물어보시면은 딱히 그거는 중립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딱히 유리할 것도 없고 불리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전학년 전교과 등급이 있는 과목만 집어넣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직윤 전형에서 최저를 맞추는 비율이 작년에 어느 정도였나라고 여쭤보셨는데요. 작년에 최저를 맞춘 비율은 대략 한 50%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50% 정도 되는 학생들이 최저를 맞췄고요.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연계 최저가 조금 더 타이트해진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추합이 많은 편이냐고 여쭤보셨는데 추합의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과마다 달라서 뭐라 말씀드리기는 좀 뭐한데 작년이 좀 다른 때에 비해서 약간 좀 추합이 좀 많이 돌았던 것 같습니다. 수능 최저로 인해서 작년 커트라인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저희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입시라고 하는 건 사실 매년 다른 거고 작년 결과는 어디까지나 작년 결과일 뿐입니다. 저희가 근데 그걸 보여드리는 거는 워낙 막막하고 답답하시니까 그냥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거지 그게 지원의 절대적인 기준이라거나 아니면 올해의 성적을 담보하는 그런 요건은 아니고요. 저희라고 해서 올해 이 정도쯤 되면 합격하실 겁니다라고 예측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게 예측이 틀렸을 경우에 저희가 책임져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섣불리 저희가 예측해드리기는 어렵고요. 비슷한 내용이네요. 시립대식 내신 산정 결과 960 이게 나왔는데 그거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Z 점수를 사용하면서 작년에는 사실 좀 이 1000점 만점에 내신 산정 점수가 그렇게 좀 낮은 편이었는데 올해
단순석차 등급을 넣었을 때는 약간 좀 내신 성적 결과가 좀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희도 입시를 아직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지원도 안 했잖아요, 학생들이.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겠지만은 1000점 만점에 이 점수대가 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 근데 또 마찬가지로 보면 어느 정도 점수대에서 합격점이 될 것 같냐라고 하면 사실 그건 저희도 알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어쨌든 본인이 높게 나온 만큼 다른 학생들도 많이 높게 나올 수 있다는 거는 그런 변수는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수학 필수 같은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필수 반영 과목은 없습니다. 아까 그 선택해서 수학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과 기하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주셔야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과학 탐구를 꼭 보셔야 된다는 거 그냥 그 정도입니다. 근데 다만 그 기준 만족에 반드시 수학이 들어간다거나 반드시 과학이 들어간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전학년 전교과를 반영하기 때문에 뭐 화학공학과라고 해서 꼭 화학 성적이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점수를 작년 입시 기준을 해야 되는지 점수를 더 높여서 지원해야 되는지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로서 드리는 말씀은 작년에 입학한 학생들의 성적이 이런데 올해는 이러이런 변수가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 감안해서 지원하시라는 말밖에는 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얘기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종과 교과전형 중 어느 전형이 유리할까요? 이거는 사실 저희가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학종과 교과전형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학종의 경우에는 정성평가를 하는 전형이고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정량평가를 하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세특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자기소개서, 면접 이런 거를 전부 다 서류에 학생부에 나와 있는 모든 거를 다 봅니다. 거기에다가 자기소개서가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1단계 합격을 하면 면접까지 보셔야 되는 전형이고요.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다른 거 안 보고 오로지 교과 성적만 보는 전형입니다. 근데 어쨌든 내가 좀 더 학종에서 좀 더 내가 그 우수함을 어필할 수 있느냐 아니면 나는 그냥 교과 성적으로 충분히 이 대학에 이 학과를 갈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냥 교과전형을 쓰시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면 물리학과를 가야 하니까 반드시 물리를 들어야 된다거나 반드시 기하를 들어야 된다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물론 학종도 반드시 그렇다는 건 없어요. 근데 어쨌든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소위 말하는 전공적 학생이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교과 점수가 높으면 들어가는 전형이거든요. 어느 전형에 지원하는 게 더 나을까는 본인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 밑에 있는 이 질문도 위에 질문과 마찬가지입니다. 둘 중에 어떤 거를 내는 것이 더 좋을까는 사실 저희가 선택해 드릴 수는 없고요. 그 전형에 대해서 이러이런 특징이 있으니 내가 더 유리한 전형을 선택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원의 특별 전형입니다. 똑같이 학생부 교과 100%를 하는 전형이에요. 근데 다만 직윤과 다른 점이라면은 인문계열, 자연계열 교과별 반영 비율이 없습니다. 전과목 반영 비율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정원의 특별 전형의 경우에는 근데 그러면 아까 또 직윤과 또 뭐가 다르냐면은 지원 자격이 다릅니다. 농어촌 학생이거나 기초생활 수급자인 차상위 계층이거나 장애인 등 대상자이거나 특성화고교 졸업자이거나 이 5가지 부류로 각각 따로 뽑는 전형입니다. 그리고 이 정원의 특별전형도 마찬가지로 작년까지 Z 점수를 사용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역시 마찬가지로 단순 등급 특차를 반영을 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 세계영역 등급합 8 이렇게 그랬었는데요. 올해부터는 2개 영역 등급합 5 이내로 수능 최저가 완화가 되었고요.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2개 영역 등급합 6 이내입니다. 그 다음에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의 경우에는 직탐이 포함이 됩니다. 이 탐구 과목에서 직탐까지 인문 자연 탐구 과목에 직탐까지 가능합니다. 즉 자연계열에 반드시 과학을 보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특성화고 경우에는 과탐과 직탐 둘 중에 하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전형별로 합격자 평균은 이렇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직윤보다는 조금 더 점수가 낮은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 합격자 평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정원의 특별전형 같은 경우는 보통 모집 단위별로 한 명을 뽑거나 많아봐야 좀 그렇게 많이 뽑는 전형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균만을 보고 기준으로 삼기에는 좀 위험한 변수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어떤 학생이 한 명 뽑는 건데 그 학생이 예를 들어서 3점대 학생이 합격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은 그 과의 평균은 3점대인 겁니다.
그러면 내가 2점대면 여기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모르는 거죠. 왜냐면은 작년에 3점대 학생이 합격했다고 했지만은 재작년에는 1점대가 합격을 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올해는 또 몇 등급 학생이 합격할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즉 합격자가 적은 만큼 그 평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에는 좀 변수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원의 특별전형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는 차상위 계층이 아니었는데 지금 내가 졸업자인데 차상위 계층입니다. 그럼 지원이 가능할까요? 예, 지원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차상위 계층의 그 증명서를 받으실 수 있으면은 지금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저희가 이 정원의 특별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를 보지 않습니다. 그냥 교과 성적만 보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농어촌 입결이 다른 데보다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게 본 것인지 궁금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사실 지역균형 선발전형도 마찬가지인데 작년에 합격 평균이 좀 많이 낮아졌어요. 보통 지역균형 선발전형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보통 저희가 그 합격자 평균이 1.5에서 한 1.8 정도에서 많이 형성이 됐었거든요. 근데 보시면 올해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막 합격자 평균이 2점대를 넘긴 학과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뭐 이렇게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원인일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작년만 특별히 갑자기 그 해만 유별나게 점수가 낮게 나온 건지 아니면은 앞으로도 계속 그 점수대가 유지될 것인지는 사실 저희도 아직 올해 입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작년이 재작년까지보다 좀 낮아진 경향이 있다는 거는 확실히 말씀드리고요. 사실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다른 학교 전형들을 전부 다 살펴본 건 아니지만은 대략적으로 다른 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들도 약간씩은 좀 입결이 낮아진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작년 성적은 근데 사실 어디까지나 작년 성적일 뿐입니다. 올해 그 작년에 입학해 지원했던 학생들이 올해 다시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좀 그런 걸 예측해드리기는 되게 어렵다는 거를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장애인 교과 자연계열 작년 내신 컷 부탁드린다고 했는데요. 사실 장애인 전형 같은 경우에는요, 과별로 뽑는 게 아니라 전체 기준에서 10명을 뽑고요. 그 중에서 각 모집 단위별로 1명씩 뽑는 전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인문계열, 자연계열로 나눠서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근데 다만 작년에 합격한 학생들의 10명의 전체 평균은 3.1이었습니다. 네. 특성화고 재학생으로 정원의 특별전형 응시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린다고 했는데요. 특성화고 졸업자 특별전형의 경우는 특성화고에서 입학을 해서 졸업까지 한 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특성화고 학생들끼리만 경쟁을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영 교과목 수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네, 교외 과목으로 반영되는 게 맞나요라고 했는데 특성화고 전형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문계열, 자연계열로 이렇게 비중을 따로 낮추지 않고 교외 과목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마 특성화고도 비슷할 거예요.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보통 3학년 때 다 전문교과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아마 3학년 1학기 그 성적이 없을 텐데요. 예. 그럴 경우에 아까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3학년 1학기 성적이 반영이 되지 않는 것 뿐이고요. 딱히 이게 유리하다 불리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 졸업자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지균이나 정원의 특별전형이나 둘 다 마찬가지인데요. 고3 학생들의 경우에는 3학년 1학기까지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재수생이나 그러니까 졸업자의 경우에는 3학년 2학기까지 전부 내신이 반영이 됩니다. 네,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수시 실기 전형의 경우 국내 정규 교교 졸업자가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역시 없고요. 산업디자인학과 같은 경우는 1단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10배수를 뽑습니다. 10배수면은 다 포함이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작년에 경쟁률을 보니까 어쨌든 걸러지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예, 이 10배수라고 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산업디자인학과에서 공업디자인학과 같은 경우에 15명을 뽑는데 그 15명의 10배수니까 150명은 1단계를 패스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경쟁률이 10대보다 높았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걸 잘려나가는 학생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엄청 뭐 이렇게 내신이 낮은 게 아니면 대부분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기 2단계로 실기를 봅니다. 실기는 기초 디자인에 대해서 볼 거고요. 이 실기고사 50%와 학생부 교과 50%를 합산한 성적으로
3배수를 뽑아서 그 3배수에 속한 학생들은 면접까지 봅니다. 이 면접은 10분 정도 소요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이나 그런 류의 면접이 아니고 이 실기고사를 보면서 만들었던 결과물을 토대로 지원자의 표현 의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음악학과의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10%,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어, 영어, 국과의 등급만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실기고사 90%로 이 실기 전형은 말 그대로 실기 전형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성악학과만 뽑는데 이태리 곡 한 곡, 그 다음에 독일 곡 한 곡을 부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부르실 때에는 악보를 보지 않고 부르게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반주자가 필요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반주자를 준비해드리지 않습니다. 본인이 반주자를 부어서 같이 동참하셔서 오셔야 될 거고요. 성악 남자 4명, 성악 여자 4명 뽑습니다. 이렇게 뽑는다고 말씀드리고요. 작년 수시 모집 성적입니다. 성악 전공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교과 등급이 이렇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실기 점수에 많이 좌우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산업디자인학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학생부 교과 10%가 걸려있다 보니까 음악학과보다는 좀 더 학생부 등급이 좀 더 높은 걸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실기 점수는 이렇습니다. 실기 전형에 대해서 미술 디자인 수시 성적 전형 시 내신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보시면 교과 등급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다 드렸고요. 혹시나 설명 이외에 더 알고 싶은 점이나 아니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입학처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저희 입학처 유튜브도 있고요. 그러면 패스파인더라고 해서 카톡에서 서울시립대학교 패스파인더를 검색하시면은 입시 홍보대사와 입학 홍보대사와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비단 입시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서울시립대학교 재학생들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 생활에 대한 거라든지 그런 것도 질문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그 입학 홍보대사의 블로그나 인스타그램도 있으니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입시에서 물론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도 되게 힘드실 거고 수험생들도 많이 힘들 텐데요. 저희도 되게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모든 수험생이 다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는 없겠지만 꼭 저희 대학이 아니더라도 꼭 모든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